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3월 12일 날 시행되는 제2회 동행 모의고사 헌법 과목을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게 들리셔도 너그럽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설을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1번 보시면은 헌법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옳은 것을 골라봐야 되는데 헌법재판소 헌법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 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인 규범 통제, 이제 법률을 혹은 법률에 비슷한 것들을 통제를 할 건데 이 심사하는 기준이 그 법률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냐 이건데요. 이거의 논리가 뭐냐면은 그 유신헌법에 기초한 우리가 이제 긴급조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 유신헌법에 기초하게 되면은 합헌일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의 헌법에서는 그 당시에 맞는 절차대로 이제 만들어졌을 거니까. 근데 지금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잘못됐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못되려면은 그 당시의 헌법으로는 심사 기준을 정하지 않고 현행헌법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죠. 현행헌법을 기준으로 잡아야지 위헌 결정,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률 제정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갖는 헌법이 아니라 그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해석할 때도 이렇게 되어 있죠. 헌법 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현행 헌법이다. 아이고 뭐가 마음에 잘 안 들지만 죄송합니다. 자, 2번 합헌적 법률 해석은 다 좋은데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적용 해석하는 데 쓰는 방법이 아니라 법률을 해석하는 데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틀리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조심하시면 되겠고, 3번 합헌적인 한정 축소 해석, 한정 합헌 해석과 세 번째 줄의 한정 위헌 결정은 본질적으로 같은 방법이다. 그래서 3번 지문이 맞고요. 4번 자 이제 없어진 사라져버린 이제 폐지가 된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서 세금이 내려가면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없는 세금에 있어서 세금이 부과되는 바로 이제 권력분리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가 되겠죠. 그래서 있는 거를 살리는 거 상관이 없는데 없어진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서 세금이 내라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3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1948년 제헌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단원제 국회를 운영하였으며 우리가 합의체 의결기관인 국무원을 두었습니다. 지금 현행헌법에 vs 현행헌법에 국무회의라는 게 있죠. 요거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 그 국민에 대해서 효력은 없는 심의기관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번 국회 의결이랑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서 확정됐냐 이건데 1969년 제6차 개정헌법은 일단 형식적으로는 둘 다 거치긴 했어요. 물론 이제 하자는 좀 있었는데 현행헌법은 이제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헌법이니까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쳤겠죠. 하지만 우리가 국민투표에 대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제5차 때부터 신설이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헌헌법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국민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국회 의결만 하거나 다른 절차만 거쳤습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다. 이렇게 2번이 답이고, 3번 지문 요 국민투표는 좀 다른 투표죠. 주권의 제약이나 영토 병역의 경우는 이제 중대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2차 개정헌법이 맞고요. 그 다음에 헌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 발안제, 그 다음에 바꾸면 안 되는 조항이 있었다. 그 다음에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자유시장 경제 질서. 그래서 두 문자를 써보면은 바로 이제 초, 자, 개, 발, 중, 국이 되겠죠. 바로 이 주권의 제약이나 영토 변경, 국민투표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 불신임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국민 발안제,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질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문자를 하나 잘 공부해 놓으면 되죠. 4번 1987년 헌법 전문에서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 통과 계승, 그다음에 불의항공한 4.19 민주유님의 계승 이런 것들을 명시하였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었어요. 문제 3번 1번 지문은 잘 읽어야 돼요. 과거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고기법의 모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을 하는 게 진정소급표의법 맞고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표의법 가끔 이거를 바꿔서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소급위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진정소급위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법에서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존중해야 되겠죠. 하지만 부진정소급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국법 공개 내지 국법상의 법률 기대이익을 존중해야 될 입법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다음에 3번은 조금 암기가 필요한 두 문자가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그 최고보상제도가 있어요. 이 최고보상제도를 우리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의 부칙조항에서 일정 유예기간 동안 이게 이제 실제로 나와주면 2년 6개월인데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판례인 거 맞고요. 4번이 답일 텐데 무기징역이 있는 사람들이 원래는 10년이면은 가석방 받을 수 있었대요. 근데 20년 이상의 형집행 경과로 강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억울하겠죠. 9년 한 11개월 한 20일 산 사람들은 되게 억울하겠지만 이 10년을 버티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있어서 가석방이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당한 신뢰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 갑자기 하는 것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4번.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국민인 부 또는 모에 대해서 인지된 사람은 국적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해서 출생시로 소급하는 게 아닙니다. 해설 보시면 알겠지만 신고를 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2번 바로 틀렸죠.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틀렸습니다. 적어도 2년 정도의 요건은 갖춰야 되겠죠. 3년이나.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3번 이제 수반 취득 물어보고 있죠. 중요한 요건은 민법상 미성년이어야 됩니다. 일단 맞고요. 그 다음에 함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 함께 국적을 취득한다. 오케이. 4번은 특별기여의 문제이죠. 그래도 대한민국의 주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렸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았죠. 네. 그 다음에 조약. 자, 조약의 체결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맞고 비준권도 국회에 있습니다. 비준권도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우리 비준권까지는 대통령한테 있고 조약의 체결, 비준권, 그 다음에 국회는 동의권을 가지죠. 바로 이 중요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이죠. 틀렸고, 그 다음에 조약의 체결에 앞서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갖춰야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맞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2번 2번 지문은 어떻게 공부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혹시나 업조약 들어가 있으면은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풀면 된다 그랬죠.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7차 때까지는 존재를 했었지만 현행헌법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열거 조항이니까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이고 업조약이 들어가면 틀리다. 자,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은 중요한 조약이었죠. 그래서 국회 관여가 필요해요. 국회 동의가 필요한 행정협정에 해당한 그 국회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해당하는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마라케시 협정이라고 나오면 고맙다 그랬어요. 요걸로 처벌해도 우리가 괜찮았고 처벌을 가중처벌해도 괜찮았습니다. 재형법정주 원칙이 위배되지 않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할 때는 하나씩 다 읽어드리는데 실제 시험을 쓸 때는 초반 부분 1번이나 2번 질문에서 답이 나오면은 바로 찍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영어나 국어를 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이제 행복추구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본권보다는 일반적인 기본권에 해당하죠. 그래서 직업의 자유랑 우리가 일반 특별관계에 있어서 직업의 자유를 따지면 되고 행복추구권은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는 지문. 자, 2번.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해법으로 기본권의 서열이론도 쓰고 그다음에 실제적 조화적 원리, 규범 해석, 조화적 해석 방법도 쓰는데 기본권 침해 충돌에 대해서 기본권 서열 이론만 선택해서 이를 해결해 왔냐? 아니다. 선택해서 한 게 아니라 해설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해결 방법을 골고루 선택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3번은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은 정정보도 청구권,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가 충돌한대요. 그럼 이제 조화로운 방법이다. 오케이. 4번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할 수는 있어요. 이런 종교 과목 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데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들의 기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 지나친 위법 행위가 되겠지요. 그래서 3번 지문도 맞는 지문.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7번. 죄송합니다. 1번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취소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사고를 쳤다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임의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죠.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의 개별성과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에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두었대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수단까지는 적합해요. 운전면허 취소라는 수단까지는 적합한데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배될 수가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단적으로 운전면허 취소라는 수단은 같죠. 근데 그 정도의 차이지. 그래서 필요 최소의 원칙이 위배되는데 수단의 적합성 해가지고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일단 1번이 답이고요. 아마 답이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니까.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쭉 읽어보시면은 윤창호법인 걸 읽혀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번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위험 감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 행위도 일률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서 헌법에 위반이 된다. 다음에 3번 법률 위반 원칙인데 법률에 의한 규율만 요게 아니라 법률을 근거하면 된다. 그래서 위임법에 대해서도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오케이. 4번 처분적 법률, 개인 대상 법률이나 개별 사건 법률에 대해서 정의가 따로 없어요. 금지하는 규정도 없죠.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개별 사건 법률뿐만 아니라 개인 대상 법률도 활용이 된다. 해서 1번을 풀 수 있으면 금방 맞출 수 있었던 문제일 거예요. 네. 문제 8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 후보자 돈 많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후원의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것. 이게 이제 누구는 된다 그랬죠? 예비 후보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역구 국회의원 인구수 많이 필요합니다. 한 30만 명? 근데 여러분들 광역자치단체장은 기본적으로 100만 명이 넘죠. 그래서 돈이 많은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 후보자를 후원의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 2번도 위헌 키워드 잘 보이네요. 정당 후원회를 금지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굳이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헌법 위반이 됩니다. 자주 잘 튑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3번. 정당 해산 심판의 사유로서 8조 이하 사항의 민주적 기본 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행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지문이니까 한번 제가 좀 그려볼게요. 좀 여백이 있나? 여백이 여기 있군. 잘 보세요. 요게 이제 일반적인 민주주의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헌법제 8조 사항의 민주적 기본 질서 이런 말이에요. 요거는 정당이 해산되는 사유예요. 요 개념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요. 민주주의는 좋은 말이니까요.
근데 요게 만약에 이렇게 넓혀져 버리면은 정당 해산이 되는 시비거리도 넓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엄격하고 협소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은 여기까지는 맞죠. 해설을 보시면 봐봐요. 우리가 헌법제 8조제 사항이 민주적 기본 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인데, 그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랑 동일한 부분이 되면 안 되겠죠. 동일해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8조제 사항이 더 협소한 개념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알록달록해졌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틀렸느냐 하면은 이렇게 틀렸죠. 3번이 답이다. 4번 가처분 가능하죠.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전국 결정의 선고 시 피청구인 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전체적으로는 맞는 질문이니까 제가 목이 아파서 안 읽은 거 아니고 그냥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1번 맞고 2번이 너무 답이죠.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관할 구역 내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영토고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국가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것은 자치 권한이에요. 많이 양보해봤자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맞춤법도 막 들리려고 그러네. 자치 권한이고 이게 이제 지역고권이라는 말로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치 권한이나 좀 안 보이겠다. 정도 볼게. 지역고권은 가지고 있지만 영토고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틀렸고. 자, 3번은 여기가 핵심 포인트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 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권리와 마찬가지로 기본권으로 부과된다. 4번.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그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그 자체를 보장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은 본질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특정 자치단체 존속을 보장하는 것 요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전을 계속 대전으로, 그다음에 뭐 부산은 계속 부산으로 남겨야 된다. 이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패치나 존합, 합쳐질 수도 있죠. 분합될 수도 있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도와 함께 시군구 및 자치구를 계속해서 존속할지 여부. 그래서 여러분들 제주도가 원래는 중층 구조, 여러 개의 구조였는데 단층 구조로 바뀌었죠. 이것도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진 않았습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아프지 말고요. 자, 1번. 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해서 공적인 또는 사적인 의사소통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도 기본권으로 인정은 돼요. 인정은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됩니다. 왜 못하게 되냐면은 표준어를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본권이 제한이 된 거예요. 제한은 되지만 침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본권으로 보호는 되는 것이다. 2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언론사인 언론사, 법인도 인격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럼 법인 인격권이 바로 침해가 되는 거예요. 소극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기서 이제 밑밥을 깔았죠. 언론사에 대해서 사과문 개정 명령을 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언론사의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합니다. 3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장래 가족의 구성을 위해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 일반적 인격권으로 보호가 된다. 알 권리 하면 틀리죠. 4번 수용자라 할지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 형사재판에서는 다시 미결 수용자다. 그러면은 형사재판에서 다시 미결 수용자로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아무런 예외 없이 사법 작용을 금지하고 재수자용 의료를 입도록 했다. 헌법 위반이 되죠. 그래서 2번이 답이다. 11번 우리가 비례 원칙을 사용한 판례인데 남자에 한해서 한 것은 자의금지 원칙이죠. 그렇죠. 그 제대군인 가산점의 비례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비례 원칙 맞죠? 왜? 기혼자를 미혼자에 비해서 부당하게 차별하니까 36조 1항. 그다음에 우리 자사고 사건 이것도 비례 원칙 사용된 거 맞죠? 그다음에 학생에게 중복 지원을 금지한 중복지 금지 조항. 요거는 자의금지 원칙. 그래서
외우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12번 적법절차원칙. 적법절차원칙은 우리나라에서 구차개정헌법이다. 맞다. 다음에 12조 1항의 처벌, 보안, 처분, 강제노역 및 영장주의와 관련해서, 즉 12조가 신체의 자유잖아요.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 영장주의가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열거가 아니라 예시 규정입니다. 글 빠르네. 안 볼 뻔했네. 예시 규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과 관계된 모든 국가 적용이 다 된다. 다른 교수님들은 글씨도 잘 쓰시던데 왜 나는 IP를 붙도록 글씨도 못 쓰지? 죄송합니다. 3번 적법절차원칙은 모든 국가 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 원리로 해석돼야 된다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금지 원칙과는 구별이 되죠. 4번 특정 사안에 있어서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 판단도 하지 말고 검사의 의견만을 듣고 형을 선고하자. 그럼 행정부인 검사가 사법부 있게 되죠. 그래서 맞는 것이다. 2번 문예추정 원칙 위배된 사례. 미결구금 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는데 전부 산입이 원칙인데 일부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한다? 말도 안 되지. 어림도 없지. 위배됩니다. X라고 표현하면 헷갈리겠다. 위배 이렇게 되겠다. 위배 이렇게. 다음에 우리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명령 사건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양심의 자유는 조심해야 되겠죠. 양심의 자유는 제한조차 안 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의 위배는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소되기 돼서 여기 합헌 키워드죠. 재판의 결과 등록 취소에 대해 일어설 가능성이 너무 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업무를 맡겨놓으면 의뢰인이 붕 뜰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업무 정지 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요거 위배 아님.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확정되기 전에 징계부과금은 여러분들 형사처벌과는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취소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배 아님. 그 다음에 우리 소년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은 다르죠. 소년원은 여러분들 징벌의 목적이 없어요. 우리가 소년원 하는데 사실 우리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소년원 다녀오신 분들한테는 개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도소의 효과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미결구금 일수가 발생하면 반드시 전부 산입 원칙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두 개가 답이 되겠죠. 맞죠? 네. 아이패드가 뜨끈뜨끈하네. 14번에 1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해서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이 이른 공격이 아니라 쉽게 명예훼손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자, 2번은 합헌 키워드인데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도록 했는데 요거 함정 하나 있어요. 이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얼마 벌었는지 좀 발표해라 이런 거니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문제일 것 같지만 이 변호사의 높은 공공성과 청렴성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헌법재판소가 의외로 이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제한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틀린 거예요. 대신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고 침해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개인정보 자유정권 헌법제 10조, 그 다음 17조. 오케이. 4번은 위헌 키워드가 바로 보이네요.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 사유인 질병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맞는 지문. 그다음 2번이 답이죠. 왠지 2번이 많은 것 같은데. 15번에 1번. 자,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해서 의사소통할 권리이고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누구에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익명성의 보장도 포함이 됩니다. 2번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판례예요. 왜냐면 이제 법원 측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들 요거 위에다가 좀 써볼게요. 전기통신 역무 제공이 휴대폰 체결 계약이에요. 전기통신 역무 제공.
휴대폰 체결 계약 단계예요. 이 통신에 비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밀스럽게 얘기하지? 통신에 자유가 있습니다. 별개예요. 이 통신의 자유에는 그 익명성 포함이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통신 자유를 내가 익명으로 하고 싶다라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통신의 비밀은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 데요. 제고 즉 뭔가 대화가 진행 중이어야 돼요. 대화가 진행 중일 때 국가가 감청을 하는 순간 이건 이제 내 통신의 비밀이 제한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휴대폰을 만들 때 그냥 본인 인증을 하라라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통신의 비밀은 제한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신 익명으로 하고 싶은데 본인 인정을 하라고 하니까 이 통신의 자유가 제한은 되겠죠. 하지만 또 침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법원직에서 나왔던 것인데요. 이렇게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직은 정부인들의 통신의 비밀은 제한이 안 돼요. 요 논리예요. 요 논리.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된다. 3번은 쉽죠? 틀렸고 너무 그럼 답이 너무 1번인데? 틀렸고 3인 간의 대화. 그럼 이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로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로 할 수 없으니까 위배되지 않는다. 틀렸고 4번 우리 위험 키워드가 보이죠? 통신 제한 조치 기간 할 수가 있어요. 한데 총 연장 기간이나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둬야 되죠. 근데 제한을 두줘야 하는 것은 계속 갱신해서 연장해서 우리가 감청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요. 그래서 틀렸다. 1번이 바로 답이죠. 그 다음에 16번 1번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질 것이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이 소리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맞고. 자,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려는 것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와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주관적인 양심도 보호된다.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있어서 판단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 합리적. 사실 이성적 합리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수의 기준이죠. 그 다음에 타당하냐,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냐. 이것도 다수의 의견이에요. 이것은 양심의 자유를 판단할 기준 될 수 없다. 맞고. 3번 양심 형성의 자유는 또 말 안 들어. 양심 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양심 표현의 자유, 실현의 자유는 우리가 외부로 표현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다. 그럼 이제 4번이 답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4번이 답인데 신념이 확고하다는 게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던 게 성인이 돼서는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쉽게 바뀌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면 안 돼요. 이게 뭐 군대 갈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요. 집총 훈련 거부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또 집에 가서 이제 풀어주면은 뭐 총싸움 게임 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까지는 금지를 해야 돼요. 그럼 병역 거부자가 그 신념과 관련해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 그러면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보기 어렵겠죠. 진실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다. 17번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 나름 꼼수가 있는데 웬만한 것들은 다 표현의 자유로 인정이 돼요. 대신 이제 어떤 판례가 있냐면은 전부 거부라는 판례가 있어요. 이거 우리 법원직에서 넣어놨었는데 요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수험적인 스킬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너무 날려먹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18번 재산권. 자,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상 규정을 둬야 되겠죠. 근데 금정 보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뭐 땅끼리 바꿔줘도 된다 그랬다. 그래서 1번 틀렸고,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토지 재산권에는 다른 재산권에 비해서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되는 거 맞다.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규정되는 것도 맞다. 하지만 과잉금지 원칙을 약하게라도 해야 되겠죠. 약하게라도. 부적절하면 안 됩니다. 3번. 자, 위헌 키워드인데 최신 판례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승무자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이 되는데 지방의회 의원 월급이 기존의 연금보다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퇴직연금으로 한 150만 원 받고 있었어요. 근데 지방의회 의원으로 보수가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120만 원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해서 3번이 답인 것 같습니다. 4번. 이게 매장문화재가 덜컥 나오면은 우리가 그 사업 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별불병비를 부담시키겠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침해된다 했으니까 옳은 거는 3번이에요. 네, 그 다음에 19번. 자, 오늘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은 좀 더 제한을 당하겠지만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맞는지 뭐. 그 다음에 2번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판례네요. 헌법에 위반이 된다. 오케이. 3번. 우리가 이제 그 기부행위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자와 위반자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기부 물품 등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요거는 그 동네 그 경로당에서 그 한번 불러가지고 식사 갈비탕 그릇 10,000원짜리 얻어먹었더니 무조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50만 원짜리 과태료 날라온 거랑 똑같은 거라 그랬죠. 여기서는 과잉금지 원칙 위배가 된다. 너무 지나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위헌 판례인 거 다 알려줬으니까 맞고. 4번. 자, 요거는 최신 판례인데 우리가 이제 지방공단의 상근 직원으로 하여금 당내 경선에서 경선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 처벌하는 것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위배되는데 위배되지 않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20번. 이건 법원직에서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요거 중원 취소 청구권은 가족제대이기 때문에 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이 돼요. 입법 형성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더 나아가 과잉금지 원칙이 아니라 입법 재량의 일탈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 근데 이제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2번 합헌 판례인지 위헌 판례인지 합헌 판례네요. 봐요. 상소의혹 청구권이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행사 기간에 상소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10년으로 정한 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아요. 뭐가 위헌인 판례가 있냐면은 상속 개시시로부터 3년, 10년으로 한 게 위헌이 되는 판례가 있어요. 요건 아니에요. 그래서 옳은 거 골라야 되는데 3번이 답인 것 같군요. 친생부인에서 1년은 헌법 위반이 되거든요. 친생부인에서 2년은 합헌입니다. 1년은 헌법 위반이 됩니다. 인지청구에서 1년도 합헌이에요. 근데 좀 옛날 판례라 가지고 기본서에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이 답인데 우리가 36조 1항은 혼인 법률혼을 보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실혼은 보호법 및 포함되지 않아요. 답은 3번이 남는군요. 그렇죠? 네. 21번. 국회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돼서 직무대리자를 미처 지정을 못했다. 원래 지정이 있으면 지정이 당한 이제 부의장이 먼저죠.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체 의원 숫자가 많은 순서대로 하니까 맞고. 2번. 국회의장은 위원회 출석해서 발언까지는 돼요. 하지만 표결 안 됩니다.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예요.
그다음에 연속회계는 안 된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통치 구조가 어려운 게 맞추면 알면 진짜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모르면 좀 당해야 되니까 좀 평소에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22번 탄핵. 탄핵 소추 대상 규정은 예시 규정입니다. 검사가 특히 최근에 또 시험에서 나왔는데 다른 시험에서 검사는 헌법에는 탄핵 소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하지만 법률상의 규정으로서 되긴 됩니다. 죄송합니다. 2번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은 모든 헌법이에요. 명문 헌법 규정만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법률도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모두 포함돼요. 이것이 틀렸다. 2번 성실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거랑 비교할 때 헌법 수호 의무는 우리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은 돼요. 그래서 3번 맞고 4번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려면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을 봐야 된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23번 이거 이제 옛날에 법학 문제를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응용해 봤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권한 대행권자 화이팅 공룡아 할 수 있어 멋지다. 대통령 권한 대행권자 4순위. 자 1순위는 누구냐? 국무총리입니다. 차분히 따지면 돼. 2순위 그 기재부 총리. 3순위 누구냐? 교육부 총리.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가 먼저다? 자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맞습니다. 네, 2번 우리가 그 문서로 국법상행이라는데 군사에 관한 것도 다 부서합니다. 아이고 이거 봐. 다음에 3번 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법적 책임, 형사법적 책임이에요. 형사. 다음 형사법적 책임을 아예 안 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소추만 안 될 뿐이죠. 그래서 해설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재직 중이라도 민사나 행정상의 법적 책임을 진다. 돈 안 갚았으면 빌려야 된다 이거. 돈 안 갚았으면은 갚아야 된다 이거예요. 소송 나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형사소송 소추도 가능하다.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4번은 둘 다 틀렸네. 70일 내지 40일. 아파 죽겠는데도 드립을 치려고 하고. 에휴. 네. 24번 헌법소원. 여러분들 법령이 위헌이 돼버리면은 그거 재심으로 돌려놓으면 엄청 파급력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재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저번에 재심 공부했을 때 정당해산 심판 이런 건 재심이 좀 허용이 됐죠. 그렇고 2번 단체랑 구성원을 설계 별개의 독립된 권리 주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면 돼요. 단체 구성원이 기본권의 침해를 당했다.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그를 대신해서 헌법 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안 된다. 안 된다. 청구한다는 것은 안 된다. 부진정 입법 부작에는 여러분들 법령 형태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성 요건도 요구가 됩니다. 직접성 요건이라는 게 이거였죠. 우리가 그 법률 있고 그 다음에 집행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얘가 바로 이렇게 청구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직접성 요건 때문에. 근데 이 법률이 그 부진정 입법 부작이라고 했을 때 형태는 있거든요. 형태는 있는 거. 그럼 이것도 똑같이 법률과 집행행위와 물론 이제 불완전하겠지만 그다음에 갑이라는 것에 대한 구조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성 요건을 똑같이 요구합니다. 부진정 입법 부작의 경우에는. 다음에 4번은 전체적으로 읽으면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귀찮아서 안 읽는 거 아니고 그냥 두 가지로 보면 되겠죠. 우리가 입법 부작위가 두 가지가 있다. 법을 안 했다. 법을 안 만든 입법 부작위, 진정 입법 부작위. 입법은 하긴 하였지만 우리가 불완전, 불공정, 불공정하게 규율했다는 부진정 입법 부작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했을 때에는 법이 있긴 있으니까 그 입법 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혼소를 청구해야 된다. 결국 읽어드렸군요. 3번이 답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이 현행 헌법 최초 규정이고요. 권한쟁의 심판은 3차 개정헌법입니다. 2번이 맞죠? 침해할 거나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다음에 인터넷에 글 쓰는 거 여러분들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권한 많이 있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을 국회 동의 없이 체결 비준한 경우에 국회의원 이렇게 대신해서 청구할 수 있다?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3자 소송 담당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목소리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그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아마 음질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해설을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부디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 이런 일 없도록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제가 정말 일주일 만에 말을 한 30분 넘게 했더니 땀이 다 나네요.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꼭 잘하시고 마지막까지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